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판매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한 통이라도 구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게 됩니다. 한 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며 지역 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선착순으로 판매에 나섰는데 준비된 물량 수백 통이 금세 바닥났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요소수를 판매하기로 한 첫날, 이른 아침부터 판매 장소 주변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먼저 온 사람부터 10리터들이 한 통만 살 수 있다 보니 판매 전부터 장사진을 이룬 겁니다. 제가 대신 아침에 7시에 왔어요. 기름값도 오르고 요소수 값도 오르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줄 섰어요. 하루 판매 가능 요소수는 10리터들이 통으로 220여 개. 시중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요소수를 살 수 있어 준비한 물량보다 많은 300명 이상 몰렸습니다. 10리터짜리 한 통만 구매하실 수 있고 지금 앞에서 그 스티커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225번까지만 나가다 드리고 있는데 결국 100명 이상이 발길을 돌렸고 판매는 1시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도 요소수를 사지 못한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선착순 얘기가 없었어 메시지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럼 지금이라도 이해를 빼고 여기로 왔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어렵게 구매한 사람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다니까요. 받았어도 다른 분들한테도 왠지 죄인이 된 기분이에요. 못 받으신 분들. 상황이 이러자 전북 익산시는 가능한 한 더 많은 지역 주민이 구매할 수 있게 구매량을 하루 10리터에서 한 주 10리터로 제한해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중국의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로 국내 요소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이 한국 업계와 이미 계약한 요소 물량 18,000톤에 대해 수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중국 측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요소 물량 1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업계가 이미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물량 가운데 18,000여 톤을 우선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 중국과 협의해 왔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백신을 맞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 확진자가 늘고 있고 백신을 상반기에 맞은 60살 이상 고령층에선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교 수업이 진행 중인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99%가 넘습니다. 학교에 나와 수업받는 학생도 80% 가까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고3 학생을 제외하면 7살에서 17살 소아청소년들의 확진자는 지난달 둘째 주 1,400명대에서 이달 첫째 주엔 약 2,5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증상 자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드물지만 중증 합병증이 생길 수는 있어요.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일수록 증상 호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0살 이상 고령층에선 위중증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첫째 주 220명이던 위중증 환자는 이달 첫째 주 289명으로 한 달 새 증가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연령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큽니다. 이달 첫째 주 전체 위중증 환자 가운데 60살 이상은 10명 중 8명 꼴입니다. 60세 이상의 연령분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비교적 올해 초 중반에 접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 경과에 따라서 백신의 접종 효과가 좀 떨어지면서 발생의 그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 고령층 사망자 비중도 큰데 최근 일주일 사망자 126명 가운데 97%가 60살 이상이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미접종자뿐만 아니라 접종자에서도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부스샷은 이제 꼭 맞아야 되겠다. 최근 2주간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가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된 가운데 특히 17살 이하와 60살 이상이 한 가족으로 같은 공간에 머물 경우 돌파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내년 2월에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먹는 치료제가 유행 국면을 확 바꾸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엔 섣부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진행 중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40만 4천 명분, MSD 치료제 20만 명분과 화이자 치료제 7만 명분은 합의가 됐고 나머지 13만 4천 명분도 이달 중으로 협상을 마칠 예정입니다. 임상시험에 의하면 감염 초기에 복용했을 때 먹는 치료제의 효과는 확실합니다. 당뇨나 심장병 등 기저질환으로 중증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입원과 사망을 줄여주는 효과가 MSD는 50%, 화이자는 최대 89%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고령층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도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들여오기로 했지만 이보다 더 앞당겨 해외에서 사용할 때 우리나라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먹는 치료제는 말 그대로 확진자를 치료하는 약일 뿐 감염 자체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백신 접종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료제 하나로는 유행을 통제할 수 없고 또한 감염되신 분들이 비교적 초기 상황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그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료제를 써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가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어 외국의 사례들을 보며 처방과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먹는 치료제 개발이 한창인데 국내 제약사 10곳이 먹는 치료제의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425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14명 늘어 누적 3,012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460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인구의 81.2%, 접종 완료율은 77.2%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7.2%,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59%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지급 기조를 유지하되 지원금 성격을 방역으로 구체화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우회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택한 건데요. 야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꼼수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손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액수는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훈풍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계시는 골목 상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원은 올해 더 거칠 것으로 보이는 초과 세수분 10조 원에서 15조 원가량을 활용합니다. 다만 이 세금이 내년에 징수되도록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금으로 징수할 경우 국채를 갚고 지방 교부금으로 우선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꾼 만큼 방역 예산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논의하겠다는 건데 재정당국과 마찰을 줄이면서 당의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지급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도 마스크 구매 등 개인 방역을 위해 지출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납세 시차를 조정해서 돈을 뿌리려는 것이라며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신 자영업자 등 직접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50조 손실보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상이 안 갔을 경우에 지금 애프터 코로나도 많이 위험하거든요. 이 자영업이 전부 이제 절벽으로 떨어졌다 하면은 복지 수급으로서 또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당은 여당의 노골적인 매표 전략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나라빚을 판돈 삼아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면 지원금을 둘러싼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관훈 토론회와 대한상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 지역을 찾습니다. 여야 대표는 상대 당 후보의 자질 문제를 놓고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인의 낙상 사고로 어제 일정을 전면 취소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은 관훈 토론회에 이어 대한상의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1호 공약이 될 공정성장론을 기업인들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습니다. 후보 선출 후 첫 지방 일정입니다. 1박 2일간 5.18 민주묘지 참배,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방문 등의 일정을 이어갑니다. 어제 야권 세 후보는 전국 여성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여심잡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육아휴직과 돌봄 서비스 확대를 내세웠고 심상정 후보는 여성가족부 권한을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여야 양당의 과거 성범죄 논란 등을 들춰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남성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여가부를 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기능을 조정하자 제안했는데 그동안 정부 여당 기조에서 벗어난 주장입니다. 여야 대표도 TV 토론에서 대선을 주제로 맞붙었습니다.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상대당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공부하고 누구한테 이야기 듣는다고 체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전두환처럼 사람 잘 쓰면 된다 이렇게 전두환 찬양 발언까지도 논란이 비쳤는데 이재명 후보는 살아오신 것 또는 행정하신 거 보면은 차베스랑 비슷한데 대선 후보 되고 나셔가지고는 계속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신다. 제가 양두구육이라고 했지만은 굉장히 표리부동하게 전 느껴집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송영길 대표는 불리한 건 맞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했고 이준석 대표는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건 맞고 조만간 조정은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미국 정부가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각 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생산, 판매 정보를 내라고 요구해서 정치적 압박이란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우리 산업부 장관이 오늘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서 폭넓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김현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현지 시간 9일 미국을 방문해 약 40여 분 동안 지나 러만도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난을 타개하겠다며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생산과 판매 정보 제출을 요청해온 시한 다음 날 곧바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문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자료 요구의 당초 취지였던 만큼 미국이 국방물자 생산법을 동원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간 국장급에서 진행돼 온 한미 산업협력 대화를 장관급으로 높여 확대하고 반도체 협력 대화 분과도 따로 만들어 다음 달 8일 첫 회의를 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각국 기업들에게 영업 기밀을 요구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은 미 백악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자발적 자료 제출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 CEO I've talked to, including TSMC, has said it's a good idea. It will increase transparency in the supply chain, which will cut down on bottlenecks. 이번 미국의 요구로 자료를 제출한 반도체 관련 기업은 모두 189곳입니다. 미 상무부가 해당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과 협의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영순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5만 명 넘게 늘며 8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 고용률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층 고용이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4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65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증가했고 특히 4월부터는 증가폭 50만 명 이상을 유지한 데 이어 9월과 10월은 두 달 연속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간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사흘 만에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38포인트 하락한 2952.08에 코스닥은 6.82포인트 내린 1001.8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물가 상승과 고점에 대한 피로감 등의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코스피 역시 개인과 외국인의 사자에도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하락 출발했습니다. NC소프트가 주가 전망을 두고 국내외 증권사들이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장 초반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가 이틀째 동반 내림세입니다. 또 휴젤이 식약처의 보툴리눔 톡신 허가 취소 소식에 장 초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펄어비스가 3분기 실적 악화에도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0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중남미 지역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매우 심각합니다. 남미에서 3개 나라를 지나는 파라나강, 아마존강 다음으로 긴 강인데 가뭄 때문에 수위가 50년 만에 최저입니다. 당장 배가 다닐 수 없는 수위라서 파라과이 무역에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Because 96% of this commerce is done through the waterways. 게다가 이 강 유역 곳곳에 건설된 수력댐들의 전력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25%나 줄었습니다. Climate change is exacerbating the periods of lack of rainfall. 실제로 나사가 발표한 지도를 보면 중남미 곳곳에 짙은 빨간색의 가뭄 지역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최근 브라질에서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또 멕시코에서는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들이 수몰 지역의 가족묘지를 참배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각 12시 40분 우주인들의 늦은 점심이 시작됩니다. 우주인 왕야핑이 상차리기에 한창인데요. 쌀밥, 고구마, 죽순, 토마토, 달걀탕 등 포장된 음식들이 식탁에 쫙 깔립니다. 우주인들은 포장된 음식을 식탁에 비치된 줄로 고정한 뒤 가위로 잘라서 먹습니다. 우주인들을 위한 음식은 메뉴만 100가지가 넘는데요. 매운맛을 선호하는 청두 출신의 예광푸와 해산물이 필수인 산둥 출신의 왕야핑, 그리고 아무거나 잘 먹는 동북 출신 잘지강은 우주인 특별 메뉴에 모두 만족합니다. 我们在太空不管3个月还是6个月，头发肯定会长长，所以我们要求我们必须具备这个理发师的这种技能。 우주인들의 이발 모습도 이채롭습니다. 한 명은 가위를, 한 명은 거울을, 다른 한 명은 청소기를 들고 잘린 머리카락을 정리합니다. 우주의 일상은 이렇게 팀워크가 요구됩니다. 이런 팀워크를 바탕으로 우주인들은 지난 8일 우주 밖에서 6시간 이상 머물며 로봇팔 위에 선실외 작업대 등을 조립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일본 도쿄에 문을 연 LP 음반 전문점입니다. 예상외로 젊은 고객도 많이 찾습니다. ジャケットとかもやっぱ大きいので結構家に飾っておいても映えますし、でちょっと埃取ってあげたりとか、なんかこう可愛がれるっていうんですかね。 시즈오카현에 있는 이 공장은 1989년 LP 음반 생산 라인을 철수했다가 3년 전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주문이 많아 주말에도 쉬지 않고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레코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LP 음반 생산액은 21억 1,700만 엔으로 10년 새 12배로 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LP 음반 매출이 CD를 앞섰고 영국에서도 지난해 매출이 1989년 이후 최다를 기록하는 등 LP 음반 인기는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 LP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류였던 CD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밀려 겨우 명맥을 이어온 LP 음반이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을 내세워 또 다른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유적이 발굴되는 이탈리아 고대 도시 폼페이.
이번에는 2000년 전 노예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16제곱미터 넓이에 나무로 만든 침대 3개와 항아리, 물주전자 등이 놓여 있고 한쪽 벽에는 창과 촛대의 흔적이 발견된 소박하면서도 작은 방입니다. Due letti sono un po' più grandi, sono 1,70 m, quindi delle persone adulte. Uno è più piccolo, 1,40 m circa, dunque possiamo immaginare per una bambina, un bambino, forse per una piccola. 또 말을 부리는 데 쓰이는 마구도 발견돼 이 노예 가족이 귀족의 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Dunque uno spaccato eccezionale della vita quotidiana, del lavoro quotidiano di una parte della popolazione antica che è poco nota attraverso le fonti ufficiali che sono sempre. 고고학자들은 이번에 발굴된 유적은 보존 상태가 좋은 데다 귀족과 엘리트가 아닌 노예 같은 하위 계층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매우 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다음 주 중에 미중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개최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날짜와 의제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중에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사안을 잘 아는 인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구체적인 회담 날짜는 미중 간의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정상 간 양자회담 개최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시진핑 주석과 2월과 9월 2차례 전화통화를 가졌지만 화상이나 대면 형식의 미중 정상 간 단독 회담은 갖지 못했습니다. 시 주석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순방을 자제하면서 지난달 말 이탈리아에서 개최됐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도 불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어는 지난달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나 미중 정상이 올해 안에 회담을 갖자는 데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양국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에 놓고 있어 회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래도 북핵과 기후변화 등 특정 분야에서 미중 간 협력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도 있어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어려워서 그 속에서 일상생활을 회복해야 한다는 건데요. 제약회사 화이자는 백신 추가 접종의 예방 효과가 1년 정도 지속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56%가량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건강에 지장을 줄 위험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8월 말엔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0%에 그쳤었다고 엑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미국 내 전문가들도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독감처럼 되기 위해선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58%가량으로 집단 면역 수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We would hope that as we get people more vaccinated, not only in this country, but throughout the world, that the level of viral dynamics will be so low. 이런 가운데 제약회사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의 효과는 1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6개월 정도인 첫 접종의 효과 지속 기간보다는 길어질 거라는 건데 결국 매년 접종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It looks like that it will last for a year. Looks like that there is a chance that this will become an annual revaccination. 화이자는 이와 함께 미국 내 추가 접종 대상을 성인 전체로 확대해달라고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추수감사절인 오는 25일 이전에 FDA가 이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프로야구에선 김태형 감독이 이끄는 두산이 왜 미러클 베어스로 불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홍건희 선수의 눈부신 호투를 앞세워 삼성을 이겼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경기당 홈런 개수를 보는 파크 팩터가 잠실에 비해 1.9배나 높은 타자 친화구장 라이온즈 파크. 두 팀 선발 뷰캐넌과 최원주는 공 한 개 한 개를 낮게 던지려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두산은 구자욱과 피렐라에게 연속 2루타를 맞고 2점을 먼저 내줬지만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강승호가 뷰캐넌의 변화구를 받아쳐 2타점 동점 적시타를 터뜨렸고 정수빈의 타구 때 이원석의 실책성 플레이와 주루 방해까지 나와 3대2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5회 김태형 감독은 홍건희 카드를 선택했는데 이 카드는 또 한 번 신들린 투수 교체가 됐습니다. 홍건희는 만루 위기를 2차례나 넘기며 3이닝 1실점 호투로 생애 첫 가을 야구 승리를 따냈습니다. 박세혁이 삼성의 철벽 마무리 오승환을 상대로 홈런까지 터뜨린 두산은 삼성을 이겼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용병 투수도 없고 좀 힘들게 많이 보고 있는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힘내서 하면은 또 이렇게 뭐 결과가 보여주듯이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경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수 2명 없이도 승리를 따낸 두산은 남은 2경기에서 1승만 올리면 한국 시리즈에 직행합니다. 어차피 그냥 건의로 승부 보자 해서 건의가 거기서 맞으면 게임 끝나는 거고 그래서 건의한테 좀 될 수 있는 데까지 좀 맡긴 게 그래도 건의가 너무 잘 던져줘서 오늘 또 승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삼성은 오늘 2차전에서 백정현을 선발 예고했고 두산은 LG와의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 선발로 나왔던 김민규를 다시 한번 예고하는 깜짝 카드를 택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첫눈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은 서울에 작년보다 30일이나 일찍 첫눈이 내렸는데요. 오늘 오전 6시 10분경에 서울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 약하게 눈이 내리는 게 관측됐습니다. 지금도 서쪽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기온이 낮은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전라도의 5에서 20,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산지, 경상도 내륙에 5mm 미만입니다. 또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지에 3에서 8, 강원 산지에 1에서 3,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에 1cm 안팎입니다. 오늘 아침 더 추웠습니다. 충주가 영하 1도 등 내륙과 산지는 영하로 떨어져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낮겠습니다. 현재 모든 해상에는 풍랑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